네, 완자 82쪽 연력학 들어가겠습니다. 연력학은 정리만 잘하면 괜찮아서 할게요. 일단 열에너지가 뭔지. 열에너지가 뭐예요? 열에너지죠? 열에너지는 뭐냐면 얘네가 내부에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분자 운동을 하고 있어요. 부들부들 떨고 있어. 그래서 진동 더하기 운동 에너지를 합쳐서 이제 열에너지라 부르는데, 열은 그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해 있을 때 온도가 높은 데서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와요. 낮은 물체로 스스로 이동해요. 그걸 이제 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거 알죠? 이거 중학교 때 배웠는데 온도 다른 두 개가 있어. 예를 들어 하나는 막 60도야, 하나는 20도야. 둘이 만나. 얘는 둘이 붙여놓으면 하나는 온도가 낮아지고 하나는 온도가 높아져요. 그럼 얘네가 딱 40도에서 만나요? 그건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 비열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온도가 같아지는 이 시점, 여기부터를 열평형 상태라 부릅니다. 그래서 온도가 같아지면 열평형 상태에 들어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결론, 열에너지는 분자 운동 때문에 나타난다. 자, 그럼 열기관은 뭐 하는 거냐면, 이거 통합과학 때 잠깐 나왔어. 열 주면 일하는 거. 그래서 막 했죠. 이거 기억나요? Q1 해가지고 막 Q2 가고 W 빠져가지고 열효율 구하고 에너지 효율 구하고 막 했잖아요. 비슷해요? 네, 겁니다. 자, 그럼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한 정의를 좀 할게요. 일. 자, 일은 뭐 곱하기 뭐? 힘 곱하기 이동거리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자, 기체는 압력이란 게 있어요.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이에요. 면적, 어떤 면적에 가해지는 힘을 압력이라 합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F는 압력 곱하기 면적이란 뜻이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기체가 갇혀있다 쳐볼게요. 얘 부피는 V, 압력은 P였어. 그러면 여기 밑면적 있죠. 여기가 A인 거예요. 그럼 어떤 기체가 여기 있다가 얘를 이 원판 여기까지 밀었어요. 피스톤 여기까지 밀면 얘는 얼만큼의 일을 했냐? 얘가 한 일은 힘 곱하기 여기 이동거리 델타 L일 거예요. 근데 힘은 뭐다? P 곱하기 A였죠 방금. 여기서 구하는, 여기 쓰는 거야. 그리고 델타 L이 곱해졌어. 그럼 이거 뭐예요? 단위, 그러니까 밑면적 곱하기 높이, 부피죠. 그래서 얘는 델타 V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 P 델타 V다. 기체가 어떤 부피를 가진 곳에서 작용하면 이 A의 일은 P 델타 V다. 이거 엄청 많이 쓸 거예요. W는 P 델타 V. 그래서 결론은 이건. 얘도 1이기 때문에 단위인 줄입니다. 유도 과정이었고요. 결론은 이걸 기억하면 된다. 1은 P 델타 V다. 됐고, 그러면 여기선 PV 그래프가 엄청 많이 나와요. 압력 부피 그래프. 그럼 우리가 하던 거랑 똑같아. 얘가 P, V면 넓이가 1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압력이 이만큼이면 이 넓이가 1이다. 뭐 곡선이면 이 넓이가 1이고, 한 바퀴 돌면 넓이가 1이고, 이겁니다. 넓이가 1이다. 그치? 네. 그래서 첫 번째 W는 P 델타 V 얻었어요. 이거 한 가지 조각 얻었고, 그 다음 이제 기체 내부 에너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U라고 합니다. 이제 내부 에너지는
쉽게 말해서 온도라 생각하면 되는데 내부 에너지는 기체들이 갖고 있는 포텐셜, 운동, 총합의 역학적 에너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상기체라는 걸 다룹니다. 그건 화투에서 나오는데 이상기체가 뭐냐면 원래 기체도 분자끼리에 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발력도 있어요. 막 자체 부피도 있고. 근데 그거 다 무시할 거야 이제. 그래서 얘는 포텐셜 에너지 0이라는 게 그런 표현이에요. 서로 분자, 인력 무시한다. 그래서 얘는 운동 에너지만 있어. 결론.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두 가지에 비례해요. 첫 번째, 분자 수랑. 그리고 얘네의 절대 온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온도랑 관련 있는 건 평균 운동 에너지라는 걸 씁니다. 자, 결론 정리해 줄게. 이제부터 내부 에너지는 딱 두 개만 비례. 분자수랑 절대 온도 두 가지 비례하고 문제 풀다 보면 평균 운동 에너지란 말이 많이 나와요. 평균 운동 에너지도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내부 에너지 온도라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분자수는 잘 안 변하거든요. 됐죠? 자, 준비 끝. 이제 연력학 1법칙으로 들어갑니다. 자, 연력학 1법칙은 딱 식은 외워야 돼요. Q는 델타 U 더하기 W.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에 쓰이거나 아니면 일에 쓰인다. 이거예요. 어떤 기체한테 열을 주면 얘는 내부 에너지 변화, 온도가 오르거나 바깥으로 일을 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열을 얘한테 어떤 기체한테 열을 100 줬대. 근데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대. 온도가 안 올랐대. 그럼 일을 100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얘한테 열을 주면 얘는 저장하거나 아니면 써야 돼요. 둘이 합친 값이 준 값이고. 그러면 그리자 이제. 4사분면을 만듭니다. 4등분하면 돼요. 너무 작나? 정도? 이 정도? 오, 이게 잠깐만.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됐다. 네 가지 과정을 좀 볼 거예요. 할까요? 첫 번째, 등적 과정. 적이 적분할 때 적이거든요. 적은 부피를 말해요. 즉 얘는 부피가 일정해. 여기다 부피 일정을 쓸게. 등적은 부피 일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연력학 1법칙 쓰자. 뭐죠? Q는 델타 U 더하기 W인데 W 대신 P 델타 V 쓸게요. 똑같은 거죠. 근데 부피가 일정하다는 건 부피 변화가 없어. 그러면 여기가 0인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은 준 열이 다 내부 에너지 변화에만 쓰이는 겁니다. 즉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래프 그립니다. 여기서는 항상 기준이 PV 그래프예요. 압력 부피 그래프.
그러면 두 개 그려야 돼 그래프를.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한 개 눕히자. 그럼 예를 들어 여기서 그거 설명해야겠다. 이제 PV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가 온도로 나타나거든요. 둘 중에 온도가 누가 높은지 알아야 돼요. 자,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같은 압력일 때 부피가 더 큰 애가 온도가 높다? 혹은 같은 부피일 때 압력이 더 큰 애가 온도가 뜨겁다? 아니면 나중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PV는 NIT라는 식을 배워요. 이거 이제 화투에서 배우는데, 어쨌든 PV는 NIT라는 식이 있는데 여기서 R은 상수야. 어차피 똑같아. 얘네 기체가 일정해서 이 N이 몰수거든요. 화학 배웠죠? 몰수. 똑같아. 결국 PV 값이 T에 비례해요. 반비례 그래프예요. 이거는 나중에 알아두면 좋아요. 이거는 점점 좌표 문제에서 써야 돼요. P 곱하기 V 값이 온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같은 V일 때 P가 얘 높잖아. 온도가 높은 거야. 즉 그래프에서 이렇게 갈수록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T2가 에너지가 높구나. 온도가 높구나. 첫 번째 이거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등적 과정 할게요. 등적 과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여기부터 볼게요. 왼쪽. 자 얘는 열을 줬더니, 자 얘는 등적 부피가 x축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일은 한 게 없어. 넓이를 그릴 수가 없잖아, 밑넓이를. 대신에 지금 내부 에너지 온도가 올랐어요, 내려갔어요? 올라갔죠. 그럼 열을 받은 걸까, 뱉은 걸까? 받은 겁니다. 얘가 열을 받아서 이게 내부 에너지 증가, 온도 증가에 쓰인 거예요. 자 오른쪽은 온도가 내려갔어요. 이건 없어 어차피. 지금 부피가 일정해서.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 즉 열을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있나? 잠깐만. 결국 이거예요. 온도가 높으면 열도 얻은 거고, 기체 입장에서 온도가 낮아지면 열을 버린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 값은 같아야 되고요. 됐죠? 풀풀마마. 이게 등적 과정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그래프를 등온선이라 부릅니다. 등온선. 온도가 일정한 선이라는 뜻이에요. 반비례 그래프예요. 다음 등적 다음은 등압을 합시다. 등압 과정. 오른쪽에다 할게. 자, 등압 과정은 뭐가 일정? 압력이 일정.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제일 많아요. 왜? 우리 일기압에 살거든. 자, 그럼 연력학 1법칙. Q는 델타 U 더하기 W P 델타 V죠. 압력이 일정하대. 그럼 얘가 일정한 거거든요.
근데 P는 일정해도 변하는 값이 아니야. 델타 V가 델타 P가 아니야. 그래서 얘는 어떤 값이 있고 여기가 변합니다. 여기는 0이 되는 게 없습니다. 즉 열을 주면 얘는 내부 에너지 변화에 조금 쓰고 이래도 조금 쓴 거예요. 적당히 쓴 거. 그래프 레징 P V 이거 좀 얘는 정상적으로 그려줘야지. 얘랑 얘가 있대. 아이고. 자, 얘가 T1, T2. 자, 온도 누가 높아? T2가 높아. 자, 그럼 등압은 압력이 일정해야 되죠? 압력이 일정한다는 건 이 Y축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혹은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지금 첫 번째 케이스 1번부터 할게요. 예, 1번. 자, 1번에서는 내부 에너지가 온도가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올랐죠. 얘가 플러스죠, 일단. 그럼 열을 받았던 거네, 일단. 그리고 1도 그러면 플러스가 되게 됩니다. 열 받아서 얘는 열 받은 거예요, 이렇게 화났죠. 열 받아서 온도 증가에도 쓰이고 1도 한 건데 이때 한 일은 이 넓이 그래프의 밑넓이에 해당한다. 이 얘기다. W1. 오케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오른쪽 화살표는 이 넓이가 1이 플러스인 거예요. 자, 2번 경우 볼게요. 2번. 자, 2번의 경우는 일단 내부 에너지가 떨어졌어. 온도가 떨어졌어. 그 말은 열을 뺏긴 거예요. 1도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열을 버림. 그럼 이때 얘는 2를 받았거든요. 2를 받다고 표현한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간 거야, 부피가. 그럼 그 얼만큼? 이 넓이만큼. 근데 방향이 있어요. 여기서는 1이 중요해요. 오른쪽 화살표로 그려지는 넓이는 플러스 1이고 왼쪽 화살표로 그려진 1은 마이너스 1이에요. 차가워지면 줄어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끝. 뭐 한 거 없나? 그냥 일상의 대부분 일이고. 자, 다음 세 번째가 단열부터 하나, 등원부터 하자. 등원 과정입니다. 등원은 딱 봐도 뭐가 일정? 온도가 일정이에요. 자, 연력학 1법칙 외워지지 좀. W인데 P델타 V를 쓸게요. 자, 온도가 일정하대. 온도는 내부 에너지랑 관련됐어요. 얘가 일정한 거야, 내부 에너지가. 그 말은 온도 변화가 0이다.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다. 즉 얘는 준열이 다 1에 쓰인 겁니다.
온도 오르는데 하나도 안 썼어. 온도는 그대로야. 1만 한 거야. 얘는 등원선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사실. 그렇죠? 온도가 일정하니까. 얘는 T라는 등원선을 가지면 여기서 예를 들어 요렇게 간 겁니다. 아, 이거 좀 작게 그릴 걸. 미안. 작게 그리자. 짧게. 이 정도로만 그리자. 왜냐면 여기선 올 거거든. 이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라 칠게요. 자, 1번 경우부터 하겠습니다. 1번은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죠. 오른쪽으로. 그리고 여기서 1이 이 넓이만큼, 이만큼이 1일 거예요. 얘가 한 1. 자, 오른쪽으로 간다는 게 뭔 뜻이냐면 부피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부피가 늘어났다는 건 얘가 플러스라는 뜻입니다. 그럼 받은 열도 플러스여야겠네. 같아야 되니까. 즉 얘는 열 받은 겁니다. 얼만큼? 이 W1만큼. 그렇죠? 자, 2번의 경우는 부피가 줄어들어요. 부피가 줄어들어. 그럼 1이 W2인데 얘가 마이너스 값이야. 즉 부피가 줄었으니까 2를 받은 겁니다. 그럼 열도 뱉어야 돼요. 퇴. 그리고 이 값이랑 W2랑 이제 절대값은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등호는 볼 일이 별로 없을 듯, 일상생활에서. 온도가 안 오르는 게 없어서. 자, 4번. 단열 과정입니다. 단열 과정 오해하면 안 돼요. 온도가 0인가? 이러면 안 돼요. 단열 과정은 열이 차단됐다는 뜻이에요. 열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 열역학 1법칙 뭐죠? 그렇지, 이거야. 이게 열역학의 1법칙이에요. 자, 열이 차단됐대. 그러면 얘는 얘를 건드면 안 돼요. Q가 0인 거예요. 열이 없는 거야. 노열. 노열이면 얘네끼리 갖고 놀아야 되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던 걸로 일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얘는 등원선이 2개 필요합니다. 좀 가파르게 그려야. 아니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럼 얘가 T1, 얘가 T2. 온도 누가 높아요? 저 T2가 높아요. 그럼 얘는 온도선을 대각선으로 탑니다. 이렇게 가볼까? 이 소리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쿵쿵쿵쿵 거죠. 그래? 이제 자, 요게 단열 과정이에요. 단열 과정은 온도선이 이상하게 타요.
얘가 1번, 얘가 2번 할게요. 자, 1번. 지금 온도 어떻게 됐어? 따졌죠?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어차피 0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똑같은 양만큼 1은 플러스여야 된다. 그래서 1이 지금 부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플러스인 겁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얘는 자기 온도 깎아서 일한 거야. 쉽게 말해서. 이게 W1이면 열은 없어. 차단됐으니까. 온도가 떨어진 만큼 일을 했습니다. 2번은 반대로 얘는 어차피 0인데 온도가 올랐네? 그 말은 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받은 일로 온도가 오른 겁니다. 그래서 얘는 넓이가 요만큼에 해당하고 얘가 W2인데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단열 과정이죠. 혹시 단열 팽창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나요? 네. 언제 들어봤어? 중학교 때. 그치. 중학교 때 언제냐면 구름 만들 때 들어요. 아, 그치. 공기가 뜨거워지면 상승해서 얘가 기온 하강하니까 아니야 단열 팽창을 해 얘가. 그러면 기온이 하강해서 이질점 도달해서 구름 만든다 이래요. 단열 팽창했다는 팽창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왜 온도가 떨어질까? 팽창했다는 건 이게 플러스니까 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슬점 도달해서 물방울 되면서 구름 만드는. 이때 처음 배워요. 원래. 됐죠? 그래서 네 가지가 외워야 될 사항입니다. 인력학 1법칙은 사실 이것만 외우면 거의 이제 문제 풀이만 하면 돼요. 쉽죠? 책을 봅시다. 연력학 1법칙. 외부에서 준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 델타 U와 한 1 합과 같다. 내부 에너지는 참고로 온도로 생각하랬어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기체 입장에서는 밖에서 열을 얻으면 플러스고 열을 잃으면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이거 다 에너지, 열의 에너지, 내부의 에너지, 일도 에너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죠. 아예 반대구나. 어쨌든 다 줄이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연력학 1법칙 첫 번째 등적 과정. 뭐가 0? 막 자동으로 돼야 돼 이게. 이게 0이구나. 그럼 준열이 내부 에너지 변화에 쓰이겠구나. 온도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쵸? 됐고 등적 과정이 얘가 뭐냐면 압력밥솥. 부피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압력밥솥은 여기 뜨겁게 해줘요. 그럼 온도가 올라요. 이걸로 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밥솥이 등적 과정이다. 이건 알아두시고. 자, 됐습니다. 그래프에서는 부피가 일정해야 돼요. x축이. 됐죠? 다음 등압 과정. 얘는 뭐가 일정하다? 압력이 일정하다. 압력이 일정하면 0이 되는 게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얘는 0이 되는 게 없음. 그래프에서는 이 y축이 일정해야 돼. 압력이 일정. 그래서 얘는 적절히 쓴. 열을 내부 에너지 변화와 1에 적절히 쓴다. 다음 여러분 그랬죠? 자 다음 등온.
등호는 온도 일정이니까 뭐가 0? 대부분. 내부 에너지 변화가 0. 그러면 준열이 다 1에 쓰임. 열이 됐죠?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가면 1이 플러스니까 열도 받은 거임. 이렇게. 열 받아서 이랬다. 마지막 단열. 단열은 열이 차단. 그러면 얘는 뭐가 0? 그치, 얘는 Q가 0. 그러면 이 내부 에너지 온도 변화랑 일이랑 서로 값은 같은데 부호는 반대.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서는 막 이상하게 가. 그죠? 굿. 단열은 이거 봐야지. 구름 생성할 때 단열 팽창이 됐어요. 구름은 공기 상승 단열 팽창하면 기온 하강 세트예요. 이건 알아두시길. 단열 팽창 기온 하강. 높새바람 들어봤니 혹시? 이거 모르면 이거 사회 시간에 배우는데 아닌가? 요즘에 안 배우나? 자, 동해에서 영동 지방이 뭔지 알아요? 그 여기 태백산맥 기준으로 영동, 영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원래 여기 고랭지 알아요? 여기 어떻게 알지? 요즘 배우냐? 요즘 모른대. 그래서 고랭지 여기 농사 잘 되고 여기는 망해. 이거 높새바람이라는데, 자 여기에 이제 수증기랑 많은 공기가 이렇게 와요. 단열 팽창하면서 여기 구름 만들면서 비 다 뿌려요. 여기는 농사 잘 돼. 그래서 근데 얘가 여기 다 뿌리고 나면 내려갈 때 단열 압축을 해요. 그럼 이제 수증기는 다 뿌렸지. 뜨거워지지. 농사 망. 영서지방은 별로 없어요. 이걸 높새바람이라 합니다. 그래서 단열 압축하면 기온이 상승한다. 요 얘도 좀 알아두면 좋아요. 이게 문제 많이 나와서. 탄산음료 뚜껑 빵 열었어. 그럼 어떻게 돼? 연기 팍 나오죠, 김. 왜 그래? 얘가 단열 팽창해서 갑자기 팍 늘어나니까 온도가 낮아져서 수증기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그 김이 생기는 거예요. 탄산음료 뚜껑은 단열 팽창. 단열 압축은 그 자전거 튜브에 공기 넣을 때. 얘는 튜브 안의 기체가 단열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기온이 높아져서 뜨거워진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봐야 돼요. 열기관 원리. 요걸 이제 우리는 좀 다뤄야 돼요. 섞여 있어요. 간다. 자, 첫 번째 분석하자. PV 그래프고 가에서 나로 갔어. 아니, 무슨 과정이 이게? 열을 받은 거 아니야? 열을 받은 과정이 뭐야? 열 받은 과정 많은데? 4개 중에 등적입니다. 부피가 일정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등적이야. 그러면 Q는 델타 U 더하기 P 델타 V에서 뭐가 0이죠? 그래, 이게 0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온도가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올랐죠. 그럼 얘는 열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열 공급된 거예요. 등적이었어야지. 나에서 나는 뭘까요? 4개 중에 그치? 같은 온도선에 타잖아. 등온. 그러면 뭐가 0이었지? 델타 U지 U. 내가 V 지금 써가지고 얘 0. 그러면 준열이 일어나는데 쓰임.
근데 지금 1이 플러스죠. 오른쪽으로 하니까 부표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넓이만큼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 겁니다. 달아. 무슨 과정? 단열? 아니야. 단열은 그래프를 이렇게 타야 돼. 이상하게 타야 돼. 뭐가 일정이 지금? 등적이지. 등적. 뭐가 0? 비. 그래. PΔ V가 0. 근데 이 온도 높아졌어요? 떨어졌어요? 따졌어. 낮았네. 그러면 열도 방출. 그래서 열 방출한 겁니다. 여기서 문제. 여기서 공급한 열과 여기서 방출한 열은 같다. 어디랑 어디요? 여기랑 여기요. 같냐고요? 네. 같아요. 왜요? 온도 증가량이 똑같잖아요. 이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도가 증가했어. 여기는 온도가 떨어진 양이 똑같아. 그러면 이거 문제에서 진짜 많이 써먹어요. 이게 알파면 얘도 알파야. 얘도 알파고 얘도 알파야. 다 알파야. 이걸 되게 많이 써먹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라가는 쓸데가 없네. 온 Q는 베타 U 더하기 P 델타 V 베타 U가 0. 얘는 1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치, 부피가 주니까 이게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래서 1이 마이너스면 열도 마이너스. 그래서 외부에다 열을 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 흡수한 열이랑 이때 버린 열이랑 누가 크냐고 물어봐. 이게 크지. 왜냐면 이때의 넓이는 이때 1은 넓이잖아요. 이때 넓이가 이만큼이었고 이게 받은 열이야. 얘는. 반대로 돌아갈 때는 이만큼 열을 뱉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일이 더 많고 받은 열이 더 많았던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해야 돼. 마지막. 얘가 한 바퀴 가나다라 가로 다시 돌아올 때 총 한 일은 이 사이에 있는 넓이입니다. 이땐 일 안에 일 이만큼 했어, 이만큼 받았어. 그럼 이만큼만 이 사이에 있는 만큼이 열이다, 일이다, 한 일이다. 한 바퀴 돌 때 한 일은 이 사이에 네모다. 그냥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잘 보면 무서운데 또 1페이지 가는 거 아니야? 여기 봐봐요. 왜 넓이가 이래야 했냐면 얘가 오른쪽으로 갈 때 이만큼 일을 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만큼 일을 받아가지고 이 사이가 한 바퀴 돌 때 한 일이 된 거예요, 사실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문제 풀고 마무리합시다.